네, 안녕하세요. 저는 센트럴파크 팀의 박기찬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화재 발생 예측 모델 개발 및 해석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전처리를 한 다음에 모델링 1차, 2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 모델 결과에 대한 해석과 인사이트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존의 날짜 변수에서 계절과 시간이라는 파생 변수를 만들어냈고, 시간은 새벽, 오전, 오후, 저녁인데 오후가 화재 발생 비율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계절은 겨울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명에서는 시군구, 읍면동, 읍명동 중 하나를 만들어냈는데, 변수로 쓰는 것은 읍면동 중 하나만 썼고, 이 이유는 이 변수가 도시의 규모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창원시는 삭제했는데, 그 이유는 창원통합시의 경우는 화재 발생하는 경우가 0건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화재 발생에 대한 정보를 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굳이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원통합시 삭제 이후에 조금 언밸런스드 문제가 미세하게 보완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결측값 처리인데, 결측값은 결측값 비율과 그 변수들의 중요도에 따라서 세 가지 경우를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결측값이 80% 이상인 경우인데, 이 경우는 변수 자체가 중요하지도 않고 또 결측값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결측값 여부만 변수로 활용하였습니다. 또 보시면 이렇게 변수 자체는 화재 발생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고요. 하지만 결측지 여부 자체가 이렇게 화재 발생을 예측하는데 좀 주요한 영향을 줬습니다. 그 이유는 화재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좀 데이터를 잘 수집한 경향이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측치가 한 40% 정도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변수가 좀 중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를 날리진 못하고 단지 범주형이면 NA라는 새로운 범주를 생성했고, 연속형이면 저희가 변수 변환한 다음에 비닝 처리 후에 NA라는 범주를 만들어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컨트롤 트랜스폼을 써서 저희가 임의로 비닝을 하기보다는 변수 변환 이후에 좀 알아서 구간이 나뉘는 부분을 찾아서 비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데이터가 결측치가 소수인 경우인데, 이 경우는 저희가 합리적으로 삽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구역명과 지적상 지목을 통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대체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 인구나 관할 소방서 인원은 각 행정별 각 연도의 평균값으로 대체한다거나, 온도, 습도, 풍속 같은 경우는 각 행정구역별 해당 일의 온도, 습도, 풍속으로 대체한다거나, 이렇게 합리적인 선에서 저희가 다 삽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형인 경우는 저희가 좀 시각적으로 보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컨트롤 트랜스폼을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좀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를 좀 더 신경 쓰고자 저희가 반올림을 한 이후에 또 분석을 하였습니다. 또 범주형은 이렇게 원하드 인코딩을 처리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경우가 저희가 가스와 전기 월 사용량 같은 경우는 이를 통해서 평균과 분산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이 값이 NA인 경우면 화재가 모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데이터를 잘 수집한 경향이 있는데, 앞선 것과 다르게 이 NA가 이렇게 가스와 전기 변수가 NA인 경우가 데이터의 총 40%라서 이것만 잘 캐치해도 모델에 좀 좋은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모델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샵밸류라는 것을 통해서 관할 소방서 인원을 제외하였는데, 관할 소방서 인원 같은 경우는 관할 소방서 인원 이 변수의 모든 구간에서 모델 아웃풋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 변수를 제외하였습니다. 저희가 LGBM을 사용했는데, 아시다시피 당연히 선형 모델로서는 좋은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또 저희가 F1 스코어이고 좀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거기 가중치를 많이 주고자 좀 부스팅도 사용했고, 또 파라미터를
튜닝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또 라이트 BGM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샷밸류로 좀 변수 중요도를 보고 해석을 한 이유는 기존의 트리 기법은 좀 단순히 변수가 노드가 많이 재지고 좀 연속형일수록 좀 중요하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트리 수에 따라서 그리고 변수가 들어가는 순서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보완하고자 샷밸류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단일 모델을 썼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단일 모델 같은 경우는 범주형 변수의 중요도를 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좀 주의 깊게 본 이유가 이 주제 자체가 건물의 화재 발생 예측인데 건물의 화재 발생 예측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건물 용도 혹은 도로 측면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단일 모델로서는 이 변수들의 중요도를 판단하기 어려웠고 또 성능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제가 생각한 주요 변수들 건물 용도나 도로 측면명에 따라서 데이터의 분포가 아예 다르다면 개별 모델을 만들어서 성능과 해석을 둘 다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 용도에 대한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할 텐데 대표적으로 공동주택을 보시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 건물 면적당 가격이 굉장히 화재 발생에 유의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또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는 건물 면적당 가격이 별로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는 안전 비상벨 최소 거리가 좀 유의해 보이지만 또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1, 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전기 평균이 또 유의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또 그렇지 않고 자동차 관련 시설 이렇게 샘플 수가 적은 경우 또 이제 건물 건축 면적이 유의했지만 또 아닌 경우 이렇게 단별량으로 본 거지만 저희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건물 용도에 따라 데이터의 분포가 다른 거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주택 같은 경우 건물 면적당 가격이 화재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지만 또 공장은 또 반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를 건물 용도에 따라서 개별 모델을 만들면 성능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일 모델로 전반적인 주요 변수를 확인하고 건물 용도에 따른 개별 모델을 만들었는데 개별 모델의 성능이 더 우수한 경우만 저희가 대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건물 용도에 따라서 주요 변수들이 좀 다르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샘플 수가 좀 적은 부분들은 확실히 단일 모델과 이런 주요 변수들이 확실히 다릅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 경우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건물 용도에 따라 하였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 모델을 만들어도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독주택에 좀 집중을 한 이유가 단독주택의 샘플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단독주택의 경우 F1 스코어가 전반적으로 다른 모델에 비해서 낮은 걸 확인하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도로 측면명에 따라서도 좀 데이터의 분포가 상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 측면명이란 게 그 건물의 주변에 어떤 도로들이 위치하고 있는 건데 즉 뭐 골목골목에 건물이 위치하냐 아니면 널찍한 곳에 위치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데이터의 분포가 상이하고 어느 정도 화재 발생의 이유가 좀 다를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주요 건물 용도의 주요 도로 측면면에 대해서 또 개별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도로 측면명에 따라서도 주요 변수의 분포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변수들의 중요 변수도 다른 것을 확인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건물 용도에 따라서 개별 모델을 만들었고 또 도로 측면명에 따른 데이터의 분포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개별 모델을 만들고 앞선 것과 같이 성능이 개선되는 경우만 대체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해석을 하는 부분인데 해석은 저희가 앞선 샷밸류와 라쏘 리그레션을 같이 이용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근데 샷밸류와 라쏘 로지스틱 모델의 주요 변수가 일맥상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공장은 뭐 건물층별 합계 전체 면적이 넓으면 불이 많이 나고 건물 면적당 가격이 싸면 불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봤을 때는 건물 면적당 가격이 낮을수록 불이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건물 용도에 따라서도 이렇게 저희가 다 해석을 했고요.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 전기가스의 분산이 좀 주요한 변수였는데 저는 이거를 사람과 관련이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경우 저희 데이터로 설명을 잘 못한다고 판단했고, 거주자 등에 대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좀 단독주택의 경우 좀 성능을 더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 뉴욕시티에서 화재 예측을 할 때 거주자의 평균 소득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람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자 주천면 진례면 김해시의 이 몇몇 시군구에 대한 화재 발생 비율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 인구수 0시와 11시 차이를 이용해서 콜레이션을 봤는데 이렇게 0.54 굉장히 간접적인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것은 확실히 사람에 대한 정보가 화재 발생 예측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건 소방청에서도 연령별 주택 화재 발생 현황인데 나이가 많을수록 좀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봤고요. 어쨌든 모델에 대한 결론을 하자면 데이터 자체를 구조를 최대한 보존했고, 또 저희가 LGBM 모델을 이용하고 이렇게 또 주요 변수에 따라 그냥 개별 모델을 그냥 만들어줬기 때문에 해석도 하고 성능도 살릴 수 있었고, EDA 및 상식선에서 여러 모델을 만들어서 또 굉장히 구조가 간단하였습니다. 해석에 대한 결론은 예상과 다르게 이제 건물 구조간과 화재 발생에는 큰 연관성이 없었는데 대부분이 콘크리트 구조였기 때문에 샘플 수가 적은 경우 뭐 실제로 유의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뭐 활용하기 어려웠고요. 또 이제 요약하자면 뭐 공장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건물이 넓고 건물이 싸고 이럴 때 이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마 건물 면적당 가격 자체가 사람의 소득 수준을 나타낸다고 저희가 생각했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그 대신에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더 좋은 성능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았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팀의 분석의 전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학부생이라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